예, 안녕하세요. 손정목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의 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 세력이 1차 좀 정리된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 뭐 개헌 얘기도 나오고요. 또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내란 세력 청사는 비단 윤석열과 그 일당들 몇몇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힘과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일종의 이 권력, 또 재력, 그동안에 가져왔던 한국 사회에서 쌓아 올렸던 관계, 이 과정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반응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회 대개혁을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약간 좀 이상하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윤석열을 바라보고 또 한덕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아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이 새누리당이 분열하고 그 과정에서 반성하는 빛이 있었는데, 이 지금은 아예 반성하는 빛이 없죠.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그들을 지지하는 온갖 내란 동조 세력들은 조금 더 반성하는 빛이 없습니다. 윤석열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파면돼서 관저를 떠날 때도 자기는 다 이기고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단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정신 승리의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모종의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조금도 지금 굴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하는 빛도 없이 더욱더 철저하게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재집권을 위해서 온갖 가지 술수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한덕수에 대해서 후보 국민추대위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후보 국민추대위가 이제 발족한다는데요. 여기에는 비단 현재 국민의힘 인사들만이 아니고 손학규라든지 고건이라든지 이낙연이라든지 이런 과거 민주당계 인사들조차도 여기에 관여해서 같이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죠. 한마디로 반 이재명 세력들이 죄다 모이고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요. 한덕수 같이 내란에 동조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갖 가지 지금 친미 성향으로 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이런 관료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내란 세력이 지금 현재 이 판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내란 세력들이 판을 뒤집어서 자신들의 재집권을 지금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란 청사는 일부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듯이 윤석열 파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내란 청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란 청산이라는 것은 이 80년 동안, 해방 이후 8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 친미 친일의 수구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 전 영역에서 정치부터 사회 문화, 학술에 이르기까지 경제 군사나 말할 것도 없죠. 이들이 최상층을 이루고 있는 세력들이죠. 이들은 그 안에 갖고 있는 권력과 금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실상 이 판뒤집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란 청산의 과제가 되지 않고 무슨 개헌을 한다거나 사회 대개혁을 한다거나 이건 사실적으로 어렵죠. 이들이 여전히 주요한 지위에 있는 조건 하에서 이 새로운 개헌을 하고 또 사회 대개혁을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 청산의 이 과제는 이게 비단 어느 특정 정당의 과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과제이고, 진보든 개혁이든 민주 세력이든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청산시켜 나가야 될 시대적 과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 대개혁도 개헌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애들이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을 뒤집고 있는 시도가 지금 한덕수의 관세 협상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트럼프하고 한덕수하고 지난 8일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는 비단 관세를 중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같이 맞물려 있는 모든 사항을 다 한국에다 요구했습니다. 대미무역 흑자, 관세, 조선, 또 미국산 LNG 수입, 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 그리고 어쨌든 대규모 군사적 보호, 즉 방위비 문제죠. 이런 것까지 다 몽땅 다 거론했고 이에 대해서 한덕수는 거의 다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올린 글에서 내 엉덩이에다가 키스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했죠. 그만큼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완전히 그냥 내내 한 거예요. 내내 한 거. 한덕수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17일 날 며칠 전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의 관세부에 맞서서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굴복 의사를 표명했죠. 이게 대체 진짜 뭐 아무리 대항이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얘는 진짜 철저하게 이 숙미 4대주의 의식에 철저하게 찌들어 있어요. 이런 자가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한국은 윤석열 이상으로 아마 몇 년 안에 다 거덜날 겁니다. 오늘날 독일이 그렇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요구 들어가지고 러시아 가스 수입하지 않고 미국산 LNG 5배 비싸게 들여왔다가 지금 경제가 다 거덜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요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경제가 거덜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한국도 아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얘기한 거 뭐 여러분들 기사를 다 보셨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산업력, 금융발전, 또 문화와 성장, 부는 다 미국의 도움이다. 미국의 도움 덕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미국이 한국을 외국인한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경제라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한국 경제는 한국 사람을 위한 것이죠. 외국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외국인들한테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양극화가 되고 더욱더 삶의 고통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얘네들 이 한덕수의 생각은 그러한 고통받는 민중과 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얼마나 외국인들한테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인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줬느냐 우리가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방위비 문제까지 거론했을 때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업무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가 선출된 대통령하고 권한이 같다는 거예요. 지가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몽땅 다 들어줄 듯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이미 표현했습니다. 이게 얘는 완전히 진짜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이완용이죠. 이완용. 예, 이완용입니다. 이거 다 얘한테 맡겨놨다가는 나라의 이 경제를 포함해서 군사 안보 이 몽땅 다 퍼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결처보온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은혜에 무조건 보답하겠다. 그렇다면 한덕수는 이렇게 퍼주는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네, 트럼프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 정치적 지지. 아시겠지만 미국이 한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가히 결정적이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정권은 윤석열은 버렸죠. 확실히 버렸습니다. 민간국가 지정한 거라든지 그렇고 과거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일본은 가면서 한국에 안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또 국방정보국장이 또 일본은 가면서 한국에 안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사실 말해서 무시하고 또 상대를 안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을 버렸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줬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윤석열도 파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덕수는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는 우리가 얼마나 미국한테 충성하는지를 보여줘서 미국으로부터 뭔가 다시 정치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최고도 이런 얘기를 했죠.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졸속인 관세 협상을 해서 출마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노역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 주권을 내주고 미국의 지지 확보를 통해서 자기 대권에 도전해 보려는 대권 야욕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죠. 과연 한덕수의 지지 갖고 과연 되겠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은데요. 사실 과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때 정치권에 나온 지 불과 1년 만에 1년도 채 안 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정치권에서 정말 수십 년 닳고 다른 그런 경험만 쌓은 정치인들보다도 관료 생활 오래 했던
윤석열이가 정치권에 나온 지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당시 이내경 선생이 미국의 CIA 지나 에스펠 CIA 국장과 그리고 FBI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한국에 와서, 특히 지나 에스펠은 비공개로 한국에 와서 윤석열이를 만나고 차기 대권을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바람에 대통령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사실 미국은 뭐 다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한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지지 세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죠. 한국에서는 친미 세력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한덕수가 미국에다 몽땅 다 퍼주고 그리고 완전 졸속으로 완전히 그런 매국적인 협상을 하고 그로부터 뭔가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첫 번째 뒤집기 시도입니다. 두 번째 뒤집기 시도는 그저께서부터 나왔던 본격적으로 나왔던 얘기죠.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로 심리해서 바로 빠르게 심판을 해서 결론을 보려고 한다, 이런 속도전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지 못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한 놀라운 얘기죠. 대법원 조희대 대법관장이 직접 나서서 기존의 소부에서 나름대로 평가해서 전원합의체로 갈 거냐 아니면 단독으로 갈 거냐 등등을 결정을 한 이런 절차적 과정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제끼고 직접 개입을 해서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그러면서 이 사건 심리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결론을 빨리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5월 10일 이전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 등록되는 5월 11일 이전에 이재명 상고심을 판결을 내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혹과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뭐 워낙 그 사안 자체가 항소심에서 명확하게 규명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을 뒤집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기대 섞인 표현을 쓰시는데요. 만약에 진짜 무죄를 선고하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고 많은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겠죠. 얼마든지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도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그리고 예외적 방식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을 조 대법원장이 직접 맡고 조희대, 그리고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입장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대법관을 주심으로 삼아서 12명의 전원 합의를 진행을 시킨다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요. 아무튼 이거를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법적 논리가 아니고 정치적 논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법비라고 불리는 이 정치적 논리로 사법적 기준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지금 조 대법원장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는 그런 강력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유데일리 같이 철저하게 친윤석열 입장을 갖고 있는 이런 언론들은 대법원에서 보다 더 극적인 판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법에서 스스로 아예 판결을 하든지 아니면 파기 환송을 하든지 이렇게 통해서 유죄를 내와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의심스럽게 봐야 될 사항들은 지난 3월 22일 날 이 법률신문에 나온 보도인데요. 3월 22일이면 3월 26일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 나기 나흘 전이죠. 이 나흘 전에 이미 법률신문을 통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아마 이게 어쩌면 얘들이 참 이게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재명이 무죄 나올 때를 대비한 포석을 깔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항소심 결과 무관하게 이재명 상고심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보낼 수 있다, 이때 이렇게 얘기하고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해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이재명 항소심 판결 이전에 이쪽 애들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미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법원에서 진짜로 5월 초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거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또 한번 한국 사회는 엄청난 대혼란과 엄청난 갈등을 또 한번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파기환송한다고 해서 당장 이재명 후보의 후보 지위가 박탈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어쨌든 이재명의 자격을 시비를 계속 걸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법원에다가 또다시 그런 자격 심판을 에 대한 소송을 내든지 온갖 가지 수를 써서 이재명의 출마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출마가 단지 민주당 후보의 출마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범 국민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이는 양권 속에서 이런 내란 세력들의 사법적 쿠데타 시도들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이런 과정이 지금 현재 역시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세 번째는 아주 노골적이죠.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순복음교회 청년부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원문을 제가 지금 여기다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어쨌든 이게 석궁도 준비했고 칼도 준비했고 별일 소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암살단 자원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암살단 지원해달라 이런 게를 아예 노골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친구를 잡아보니까 장난삼아 그랬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정도의 그 충격적인 내용을 장난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 지난 3월 달에도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가지고 HID 아직 지금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HID 요원들한테 권총을 들여오게 해서 암살하려고 한다. 이재명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보도 들어와가지고 아주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완전히 취소됐다 아직. 이러한 이재명 암살 시도들이 취소됐다라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호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도저도 안 될 때는 지금 이런 과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또 한 번의 암살 테러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뒤집기 시도들이 1개, 2개, 3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아예 대선 국면 자체를 판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대선이 없습니다. 대선이 없는 아직 상황을 반전시키는 시도들이 또한 지금 현재 일각에서 계속 들여오고 있는데요. 뭡니까? 한반도의 긴장고조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고조. 이게 지금 항상 있어왔던 일이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대응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관리를 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도 시원찮을 판에 한미 군 당국은 계속해서 합동 연합훈련을 하고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연합훈련을 하면서 더불어서 3월 말까지 해서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 쉴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한미 합동훈련을 강화시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NLL 인근 군사분계선 일근에서의 포격 사격을 강화해서 북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날 먼저 4월 15일이면 북의 그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 주석 탄생일이다 이래가지고 그날 되게 경축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날을 기해서 비연비를 동원해서 비연비 스텔스 전폭기 동원을 해서 한미 합동 비행 훈련을 진행했죠. 그래서 북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동해 NLL 인근에서 최대 규모의 자주포 포격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4월 22일 날 4월 21일이죠. 4월 21일 날 파주에 있는 스토리 사격장이라고 미군 사격장인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3.7km 떨어져 있는 일종의 옛날에 완충지대라고 그러죠. 완충지대. 지금 NLL 인근에서 원래 완충지대에다가도 지금 지난 동해에다가 쐈고요. 이번에 완충지대에서 육상에서 또한 포격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북을 자극하는 거죠. 북을 자극을 해서 북으로 하여금 뭔가 대응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계속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군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조금 더 계속 앞으로만 진전이 되면 조금만 더 나가면 뭐 북을 타격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지점이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도 긴장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거는 북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을 올리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지난 23일 날 20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미 연천 일대에서 대북 비라를 살포를 했고요. 23일 날 파주 일대에서 대북 비라를 살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주 주민들이 나와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얘들이 또다시 이런 아주 정세가 대선 기간에서 주변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시원찮을 판에 계속 긴장을 올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미국 역시 B-1B 전략 폭격기를 스텔스 전폭기죠. 이 폭격기를 일본의 군기지에다가 일본 공군기지에다 전진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괌에 있던 거를 일본에다가 끌어당긴 것이죠. 그래서 얘들이 말로는 뭐 북중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40분 내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미국 역시도 이러한 정세 긴장이 고조되는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과거와 같은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긴장을 같이 끌어올리는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덕수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서둘러서 상고심 판결을 서둘러서 자격 요건을 다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테러와 암살을 시도하는 것, 또 아예 판정리를 해서 한반도의 긴장,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이런 과정들이 지속되는 양상. 이것이 아마 5월 달에도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세력들이 윤석열의 파면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과거처럼 분열하거나 숨죽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상당한 수준의 위기감 속에서 자신들의 혼 힘을 동원해 가지고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란 청산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반드시 윤석열이를 재구속하고 현재의 대미국 퍼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 한덕수나 최상목 이 관료 그룹들, 그리고 국민의 힘을 비롯한 이런 내란 지지 정치권들,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든 몰아내야지만이,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실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지만이 비로소 내란 청산에 조금이라도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그래서 좀 눈치를 보면서 마치 뭐 한덕수를 탄핵하면 한덕수가 그 탄압받는다는 프레임으로 대권 후보에 쉽게 나가선다 이따위 뭐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를 잠깐 봐주는 기류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을 분명히 하고 내란 청산이란 과제에 집중한다면 여 선을 분명히 하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은 철저하게 청산해 나가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고 내란 세력을 위축시키는 겁니다. 저렇게 봐주기 하고 대충 넘어가고 시간을 끌고 가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얘들이 다시 힘을 뭉치고 뭔가 머리를 써서 자신들의 지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집권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 판을 뒤집어서 재집권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바로 탄핵해야 되고요. 최상목이가 또 나서면 최상목이도 탄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단결된 그런 강력한 요구들을 이 국회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가면은 거꾸로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단호한 태도로 내란 세력을 준동을 탄핵하고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장의 힘을 유지해야 됩니다. 광장이 윤석열 파면으로 다소 흐트러진 면이 있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현재의 위기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거는 절대 끝난 게 아니고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과정으로 이 내란 세력들의 뒤집기 시도들을 억누르는데 지금 온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서 저희들의 뒤집기 시도를 어떻게든 막고 한반도의 새로운 정권이 세울 수 있도록 같이 모아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